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김도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8강전 대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병기 님이 도화 엔지니어링을 홍기남 님이 도화 엔지니어링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GTX B 노선 예타 면제에 따른 단계적인 상승 기대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님은 STI입니다.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그리고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STI 지금 둘 다 이제 호재는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일단 그 STI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업체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과거에 이제 굉장히 잘 갔던 반도체 설비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될 때 잘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이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설비 투자의 강도나 속도가 좀 약한 그런 상태라서 바닥은 바닥이지만 박스권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STI가 뭐 신장비를 지금 개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OLED 분야의 이 장비주들 은 신기술 관련 종목들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평범하게 박스권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피봇이 돼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1년 이상은 왔다 갔다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은 지금 뭐 실적이 좀 계속해서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다가 이제 경협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오늘도 이제 그 우리가 이 한미연합훈련을 했는데 그걸 핑계로 이제 북한이 뭐 대화에 흥미 없다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약화된 것은 맞으나 중요한 건 아직 힘겨루기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과 대화도 안 하고 군축도 안 하고 핵도 결국 동결도 안 하고 북한이 글로벌 또 국제사회로부터 소위 다른 국가의 교역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북한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많은 걸 얻기 위한 밀당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건 조금 지나면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경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결국 뭐 한국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놓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단 STI는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차트 자체가 이렇게 누워 있고 올라가더라도 매물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자체는 추세 자체가 이제 상승인 그런 모습 속에서 채널 하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니까 좀 더 상승하리라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하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을 이제 김도우 매니저께서는 경협주로 네. 접근을 하시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TI를 이겼고요. 다음 대결 보겠습니다. 오늘 오하임님은 효성 첨단 소재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 시장에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탄소섬유 국산화의 유일한 그런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훈님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요즘 실제로 길가를 보면요. 전동 킥보드가 네.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 트렌드죠. 그래서 뭐 어쨌든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이제 워낙 저희가 트래픽 잼이라든지 교통 혼잡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또 자전거도 그렇고 전기 자전거도 그렇고 계속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추세 자체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뭐 남극 대륙에서 지금 계속 남극의 가장 추운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저점 깨지고 반등 주고 또 내려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쪽도 뭐 자동화나 이제 그런 부분의 요소에 의해서 수동식에서 전기 자동차라고 전기 자전거로 변화가 있지만 어쨌든 뭐 저는 뭐 이 정도 레벨까지는 중기적으로 간다고 봐요. 10,000원 정도까지는 아무리 여기 많이 얻어맞았지만은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 이 수급도 없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지금 뭐 4천만 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 종목보다는 시장의 중심에 있죠. 제가 언급드린 바대로 어제 이제 이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거기서 이제 일본
외무상이랑 만났지만 답이 안 나오죠. 예. 일본은요, 여러분들 한국을 사실상 경쟁자이고 이 군사적인 건 아니다 하더라도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에 가게 되는 핵심적인 그런 어떤 한국의 IT 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마치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통신 시장을 통신 장비 관련한 쪽을 소위 적으로 규정한 거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어젠가 그젠가요 일본의 그 포토 레지스트리에 관련해서 이제 한 건의 수출 허가가 나왔다라는 것에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저는 어렵다고 이렇게 봤던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기화되는 게 아니라 일본과는 앞으로 30년 이상을 이 기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미국이 이제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뭐 1등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저희와 이제 사실 일본이 다투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의 승기를 잡은 상태인데요. 이제 막바지 그야말로 발목 잡는 걸 털어내기만 하면 이제 그야말로 독보적인 IT 반도체를 포함한 IT의 제조 강국의 그런 위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IT의 인공지능 사회가 되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제 소위 딱딱한 그런 물건들이죠. 반도체도, 부품도, 컴퓨터도, 그리고 로봇도 다 딱딱한 물건들인데요. 이쪽에 관련된 제조 강국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일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사실은 반도체의 이제 D램 분야를 처음에 산업 자체가 설계될 때 일본이 상당 부분에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 설계된 생태계 설계 시절에 이제 있었던 일본의 그런 핵심 역량들이 지금도 이제 D램 분야 내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디스플레이 분야로 넘어오면서는 점점 일본의 독점이나 과점이 약화되면서 우리의 그런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삼성전자의 모습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과 관련된 생태 구성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와 관련된 그야말로 기술 독립은 당연히 10년 후 정도는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또 미래 산업과 관련된 미래 소재라고 불려지는 최근에 이제 그래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소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수소차 관련해서 소위 대외 의존도가 왜 국산화율이 9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산업이면서 이 독일이 평가하는 한국의 수소차는 세계 최강이다.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가격 대비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컨셉에서 볼 때 그런 현실에 비춰볼 때 이 효성의 바로 이 탄소 섬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변화다. 과거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LG 화학이 한때 10년 전 정도 되죠. LG 화학이 2차 전지 쪽에 이제 소위 전기 자동차 2차 전지에 1등으로 나서면서 소위 세계 상당히 많이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분야에서 이 소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계 최강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 우리 미래 산업과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된 종목 효성 첨단 소재를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 산업 지금 정부 측에서도 관심 있게 집중 육성을 하려는 그런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눈여겨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대결 보시면요. 윤여민 팀장입니다. 에이스테크를 골라주셨는데요. 올해 해외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이 5G 도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과경원 부장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장 초반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확고한 독점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네이버인데요. 에이스테크는 이제 5G 그리고 네이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몇 차례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인공지능 사회가 되면 이런 그 소위 네트워크니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틀림없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금은 데이터들이 소위 그 인텔리전스화 된다 그러나요? 지능화된 데이터들이 아니야. 그냥 아직은 데이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짐에 따라서 바로 그 소위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장악력이 결국 데이터가 수익이 되고 이런 지금은 광고하고 일부 쇼핑하고 이 정도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더 확대되면서 많은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이 빅데이터들이 활용이 되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제가 이 네이버와 관련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게 그 일본의 또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서비스가 있죠. 우리 카카오 같은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일본의 비즈니스 근거를 좀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이 저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보다는 제 판단은 에이스테크가 더 맞다 이렇게 보고 하반기에 더 추가적인 실적이 나오고요. 이 종목도 가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이 자리에 이제 유비코스 홀딩스가 고점을 치는 자리에서 앞으로 3개월 정도 언저리는 아마 5월 말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기억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유비코스 홀딩스가 조정이 3개월 조정폭은 30%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5월 말서부터 지금 8월 말이 거의 다 됐잖아요. 3개월 지났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실적도 좋고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두 종목의 승자는 에이스테크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에이스테크로 정해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5G를 도입하고 지금 플랫폼을 이제 보급화하고 있는 그런 네. 추세인데 네. 이제 다른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네. 우리 5G 쪽에서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요가 더 다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제 5G와 관련해서 여러분 너무 그런데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5G 통신 장비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5G 관련한 통신 장비와 그다음에 뭐 노키아라고 하는 그런 스웨덴이죠. 스웨덴 업체가 이제 시장을 잠식을 해 들어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5G 쪽에서 한국이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나눠 보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드웨어, 그다음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또 하나는 컨텐츠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부분은 어떻게 손댈 부분이 없어요. 우리 핵심량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에이스테크도 물론 이제 통신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해외 주요 그 국가들, 주요 회사들의 에이스테크까지 장비를 납품을 하고요. 또 국내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에이스테크의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5G 관련해서 핵심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신 장비나 기지국이나 이런 조그만한 그 소위 셋톱박스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5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센서나 단말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5G의 최대 수혜주는 반도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소위 그 비메모리 분야를 공략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이미지 센서를 공략을 또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에이스테크는 뭐 앞으로 실적이 좋지만은 이게 한국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냐는 걸 생각하면 저는 조금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G라는 컨셉이 지금 진행되고 오면서 나타난 부분은 거기에 통신장비 부분과 네트워킹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국의 화웨이가 중심이 되면서 이 기술 표준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작업을 해서 사실상 지금 미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화웨이가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 경쟁자이고 지배였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미국이 5G 세대에서 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뭐 6G가 됐든 또
세븐지가 됐든 여기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화웨이한테 높다. 이미 5G는 넘어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경쟁사, 이게 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분들은요, 미국이죠. 여기는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기술 계열을 바꿔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왼쪽에 기술 투자를 했던 이런 그런 기업들이 적응 못하고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 또 함께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5G라서 종목별로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뭐 에스테크라든지 또는 지금 오르고 있는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괜찮지만 너무 이제 많이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요. 에스테크 뭐 중기적으로 계속 좋고 정고점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소설 쓰면은 우리의 핵심 역량은 요만큼인데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그게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관련 종목도 그렇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정원정 과장은 오늘 동성 화인텍 꼽아주셨네요.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한 동성 화인텍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코오롱 플라스틱. 이게 원재료인 메탄올 가격의 하락이 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 화인텍과 코오롱 플라스틱 현재 자리는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코롱 플라스틱은 지금 그 코롱 그룹 자체에 대한 컨셉, 왜냐하면 뭐 티슈진이 지금 거의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서 사실상 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종목인 코롱 생명과학도 지금 신저가 행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그 소위 성장을 하고 또 코롱 그룹이 상당히 오랜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그냥 이름 앞에 브랜드상으로 코롱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신뢰도 회복될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좀 저는 보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소위 뭐 일지테크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이 기업 경영과 기술 경영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이뤄낸 그런 관점인데 코롱은 과거부터 이 소위 홍보라든지 또는 뭐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심이 되는 걸로 성장을 했던 그런 그 회사여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심을 하면서 코롱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소위 그 조금 찜찜한 그런 종목들보다는 단단한 종목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코롱 플라스틱은 이 역배열 상태고요. 돌기 아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동성 화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성 화인텍은 역시 뭐 요즘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LNG선에서의 그 승부들이 결국 이 회사의 어떤 그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검은선 위에 있거든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 9,000원 이상까지는 보인다. 그래서 두 종목 승자는 동성 화인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동성 화인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8강 대결에서 4강으로 진출하는 네 종목이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경협주인 도화 엔지니어링 올라갔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미래 산업을 책임질 만한 탄소섬유,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와 동성 화인텍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4강으로 넘어갈게요. 도화 엔지니어링과 효성 첨단 소재, 강대강의 매치인가요? 그렇죠.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어제 사실 대통령께서 그제 첨단 소재를 가서 효성이 이제 10년 동안 1조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효성 그룹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이 되시는데 대통령께서 거기를 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정권이 정치보복이나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경제와 기업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저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지금 하림이라는 회사도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서 효성이 그동안 회사는 좋아요. 좋은데 못 갔던 이유는 이제 그런 요소인데 이 효성은 사실 사돈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이 돼 있는 회사다.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짠돌이다.
네,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꼭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돈을 쓰고 한번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일을 하면 아무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 승부를 내는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효성 소개할 때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장사를 잘하고 어려운 때가 네. 있을 때 이런 회사들이 부각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실 제가- 있다. 네, 내실 있는 회사죠. 이 종목도 이제 결국 신고가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효성첨산세 소재가 좋긴 한데 문제는 어제 뉴스 노출이 돼서 반전이네요. 네. 여기 박소 상단 언저리에서 제가 여기 움직일 때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얻어맞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다고 봐서 지금 뭐 플러스가 나 있는데 플러스권에서의 좀 들이대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봐서 오늘 저가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데 어제 이제 얻어맞은 분들이 좀 있어요. 얼떨결에 뉴스 보고 따라갔다가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조금 요 종목 오늘의 승자에서는 조금 유보를 하고 아무래도 조금 간다면 탄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도화엔진의 차트를 보시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얘는 목표치까지 요만큼 남아 있고요. 얘는 어제 목표치를 이미 터치하고 내려와서 물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도화엔진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 승자는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도화엔지니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워낙 좋은 기업이고 종목이지만 자리가 조금 아쉬웠네요. 다음 대결입니다. 에이스테크와 동성화인텍 중에는 누가 이길까요? 자, 오늘 뭐 에이스테크와 동성화이텍은 사실은 뭐 승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동성화이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그 조선과 관련돼 있고요. 어제 제가 조선도 이 소위 건물처럼 30년 정도는 되어야 다시 3배를 주문을 한다. 수명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조선주들은 지금 앞으로 대호황이 나오려면 대체로 앞으로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고요.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에이스테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에이스테크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승에 진출하는 종목이 도화 엔지니어링과 에이스테크네요. 네. 경협주와 또 네. 5G입니다. 네. 자, 두 종목 모두 이제 나쁘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5G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 3년 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인공지능 사회가 한 번에 오지를 않아요. 일명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처음에 소개할 용두사미 형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G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G가 우리 여러분들 5G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서비스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시던가요? 아니죠. 그건 뭐냐면 5G 시대로 궁극적으로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5G 시대로 가려면 아직도 세월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트렌드는 아직도 계속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통신장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신장비 쪽에 5G에 엄청난 설비 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기존의 4G 상태에서 투자했던 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 갖고 무슨 혁명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있으나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설비 투자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에이스테크는 올해도 실적이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화엔지니어링보다는 오늘의 우승 종목은 에이스테크로 네. 자,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에이스테크 우승 종목입니다. 5G 관련주요. 자, 매수가랑 목표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는 에이스테크 9,200원 정도 전후,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8,600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14,000원 여기 언저리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너무 높다고 보시는 분들은 11,000원 정도 언저리 여기죠. 이 정도 자리에 돌파 후에 이탈이 일어나면 차익한다. 이런 관점에 접근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9,200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8,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에이스테크였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하시나요? 네, 잠시 후 이제 10시 10분에 진행을 하는 김동호의 애프터
바로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아주 바쁘게 8종목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지금은 10년 저점이 엊그제 이제 확정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10년 만에 오는 대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부실주나 불량주를 사는 게 아니라 우량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갖고 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기술력과 실적이 겸비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IT 섹터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이 기술력과 그 제품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저점 주도주는 신고가 중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잠시 10시 10분부터 시황과 그리고 주도 섹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이 지금 그 종목 진단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10시 10분부터 오시고요. 특히 카카오 TV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샵 2034 김동호 해서 문자를 아니고 그렇게 쓰시고요. 문자를 탁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링크가 하나 갈 거예요. 그거 타고 오시면 채팅창 저와 함께 저한테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하니까 꼭 그렇게 김동호와 친구가 되셔가지고 샵 2034 문자란에 2034 김동호 이렇게 치고 탁 누르시면 링크가 올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오시면 저랑 친구가 되시니까요. 오시고 지금은 시황이 중요합니다. 근데 시황이 안 중요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문제는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멀리 갈 섹터가 가더라도 찔끔밖에 못 갈 반등할 sek터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시황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지수가 저점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주도주들은 이미 저 멀리 신고가에 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못 사시는데 나중에 지수가 진짜로 2050선, 2100선을 넘어서면은 저 종목들은 지금부터 또 30-40%가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반등 종목들보다 1등 종목 그리고 황제 종목 앞으로 이 종목들은 지금부터 아마 300% 500%가 2년 안에 갈 거기 때문에 그 종목들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 10시 10분 카카오 TV를 통해서 진행되는 공개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